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한 걸 많고 시간은 없고 뭐 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교수 입장으로서 어떤 거를 내가 강의를 해줘야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 수업은 교양 과목이에요. 교양은 교양답게 교양을 풍부하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뭐 고생을 시킨다 이럴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업량은 일부러 많은 걸 올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다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또 뭐 그런 거 학생 괴롭힌다 이런 생각이 안 해요. 다만 편하게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교양을 좀 풍부하게 하는 것 중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혹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어로서 외국하고 상대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끔 외국인들이 일본 몰지각한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은 개고기를 먹는다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뭐 보신탕으로 영양탕으로 간다든지 또 아니면 그걸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를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하면요. 서양놈들 더 무식하게 원숭이 골 같은 거 그냥 먹어요. 그 딱 여러 해골 같은 거 통째로 넣고 뚜껑 열어가서 골 퍼먹는다고. 인간하고 비슷해. 섬뜩 놀라. 식인종 같이. 더 무식한 놈들이에요. 그놈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뭐 동물 뭐 애호가 원숭이는 그런가. 그러고도 그 머리 통째로 하는데 인간하고 비슷하니까 더 섬뜩하죠. 걔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잖아요. 인간은 가깝게는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어때? 인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지네도 더 할 말 없죠. 근데 어쨌든 그 문화적인 식성이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복더위 때 되게 뭐 먹어요? 삼계탕이나 보신탕 먹죠. 왜 먹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더워 죽겠는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사람은 항온동물에 온도가 항상 똑같아. 그래도 밖이 더우면은 약간 온도가 올라가요. 추우면은 약간 내려가. 물론 그것이 뭐 뱀과 같이 확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상온, 온도가 항상 같은 동물, 항온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재밌는 거는 밖이 무지하게 덥잖아요. 삼복더위가 제일 더울 때예요. 더우면은 열이 훅훅 난다고요. 그러면은 신체에서 뭔가 방어벽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말할게요. 밖이 무지하게 더워요. 덥다고 나도 똑같이 장기까지 다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불타서 죽어요. 그죠? 인간은 항온동물인데 온도가 확확 변해지면은 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컴퓨터다. 뭐 뜨거운 방에다 놔요? 그러면 기능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고급 컴퓨터는 어때요? 항상 에어컨이 있어서 온도가 항상 일정 유지를 시키죠. 그게 이제 고급 컴퓨터 방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온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똑같아요. 그런데 밖에 온도가 더울 때면은 뭔가 방어벽을 쳐서 속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그래서 유지를. 예를 들어서 더운 지역일수록 식물의 껍질이 어떨까요? 두꺼워요. 다시 말할게요. 열매나 이런 껍질이 두꺼워요. 선인장 되게 두껍죠. 또 아니면은 뭐 코코넛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밖이 더우면 더울수록 껍질이나 이거 더워서 할 필요. 왜냐하면은 차단막이라고 그러죠. 온도 차단막을 단열재를 두껍게 써놔야 속의 온도가 똑같겠죠. 유지가 되겠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해요? 벽을 두껍게 할수록 여름에 속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지죠. 그런 거는 이치가 같아요. 보온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이치로 생각하면 편한데 어쨌든 밖이 무지하게 더워지면 인간도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집중이 돼서 보호막을 쳐요. 그러다 보면 속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허해지기 쉬워요. 다시 말할게요. 밖이 무지하게 더워지면은 인간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으로 에너지를 많이 공급을 해서 차단막을 쳐요. 물론 그거 가지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냥 차단막을 치다 보니까 속은 부실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름에 속병 나기가 쉬운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똑같이 뭐, 수박을 먹거나, 참외를 먹는다 이럴 때 아이스크림 먹어도 여름에는 탈이 더 잘 나고, 겨울엔 잘 안 나죠? 물론 겨울도 탈 날 수가 있지만, 차가운 거 먹었을 때 탈은 여름이 더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름에 밖이 더우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집중이 되니까 속이 헛헛해지고 오히려 냉해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 속병이 나기가 쉬워요. 겨울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름 삼복대일 때는 어떻게 하나? 무지하게 더워지니까 속이 차갑고 헛헛해지니까 속을 보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유지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이 보신탕과 삼계탕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동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동굴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굴에 여름에 들어갈 때하고 겨울에 들어갈 때하고, 여름과 겨울에 들어갈 때 어떻게 느껴질까요? 여름에는 동굴로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하죠? 겨울에는 어때요? 따뜻하죠. 그러면은 여름의 동굴과 겨울의 동굴, 절대 온도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느 게 더 온도가 높을까요? 따뜻하니까 겨울이라 안 그렇죠. 여름 온도가 더 높죠. 여름 동굴 온도. 왜 그러냐면은, 여름 동굴 온도가 10도씨라면은, 바깥에가 30도씨야. 그러면은, 30도씨였다가 10도씨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시원하죠. 근데, 겨울에는 5도씨야. 근데 밖에가 영하가 10도씨야. 겨울에는, 밖에 영하 10도도 5도씨를 가면 어때요? 시원하죠. 시원하다. 따뜻하죠. 미안합니다. 헛나왔네. 여름엔 어때요? 30도씨였다가 10도씨를 가면 시원하죠.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우리가 춥다, 덥다고 느끼는 건 상대적인 거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람의 체온이 뭐 37도다, 뭐 38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밖의 온도가 40도씨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 차이로 더위를 느끼겠죠. 다시 말할게요. 사람 온도는 똑같아요. 밖 온도 무조건 더워. 그러면 요 정도 차이로 오히려 더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뜨거운 걸 먹는 거야. 오히려. 그러면 내 몸이 약간 올라가요. 온도가. 그러면은 체온이 약간 올라가면은 이 갭이 줄어들겠죠. 근데 체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면은 더위를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생각해도 편해요. 우리가 여름철에 한증막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어때요? 밖은 더워도 시원하게 느껴요. 왜냐면 내가 더 더운 데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가용 같은 데 이렇게 창문 닫고 덥게 있어. 여름에. 그러다 밖에 나오면 돼. 땀 쭉쭉 흘리다 밖에 나오면 시원하죠. 오히려 거꾸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덥다 춥다는 상대적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 여름에 무지하게 더우니까 속이 헛헛해진다. 그걸 뭔가 보강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뜨거운 음식을 먹어요. 몸을 보강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삼계탕과 보신탕, 추어탕 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로 보신탕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일부 이제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만, 뭐 동물 애호가들은 무슨 뭐 개를 먹느냐. 내가 맞죠. 뭐 그거 뭐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전에도 식용개와 애완견이 달랐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애완견을 먹는 게 아니라 식용견을 먹는 거지. 즉 식량으로 먹는 것다. 예전에도. 이걸 인식을 해야지.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 그 애완견 조그만 거 먹어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먹지도 않고. 그리고 애정 있는 거 어떻게 먹어요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혼동하지 말자. 다시 말할게요. 저는 교수 입장으로서 그냥 우리나라 음식문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지. 뭐 개구를 옹호한다든지 뭐 반대한다든지 뭐 서해 이런 뜻은 아니다. 다만 옛날에 있었던 사실에 우리 선조들이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괜히 이거를 트집 잡아서 뭐 교수님은 뭐 야만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말하면 뭐 프랑스 놈들 뭐 원숭이 굴 먹는 거는 더 야만족이게 식인종 먹듯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다.
그걸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우리는 개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개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개 잡으면 또 어떻게 잡죠? 뭐 동네마다 틀립니다. 되게 몽디를 패서 잡아요. 참 희한해요. 그죠? 멀쩡한 게 패고. 또 어느 동네는 목 매달아 잡아요. 또 어디는 푸대 있죠. 푸대. 자루 푸대에다 넣어서 몽디를 패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개는 양성이 많아요.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그 피부에 땅구멍도 없어요. 그러니까 혓바닥 나면 헤 하죠. 왜 그럴까요? 그 수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혀를 내기면 헥헥거리는데, 개는 열이 많은데, 열이 많은 동물은 적당히 스트레스를 줘서 잡아야 맛이 좋아요. 그래서 개를 잡을 때는 몽둥이를 패서 잡아요.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리고 푸대에다 두면 얼마나 열받아. 거기다 몽둥이가 어디서 날라온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온유열에 개 패듯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또 평상시에 많이 패놓으면 열받아서 개구구 맛이 더 좋아져요. 또 잡아먹을 때 패도 맛있고, 잡기 전에다 평상시에 패놓으면은, 동네 개 많이 때려놓으면은 사실 더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미각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또 그 개를 잡으다 보니 또 어떻게 해요? 또 불로 또 그슬리죠. 그러면 또 더 열받아. 쉽게 말하면 훈중을 시켜버려요. 불로. 화건법으로.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개털에 불 붙어서 이게 더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개고기 맛을 좋게 하는 거다. 그래서 개는 양성이기 때문에 더 열받게 잡는 게 예전의 지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개는 열이 많은데, 이 개를 한문을 보면 어떤 견이라고 하더라도 구라고 돼요. 이렇게 틀려요. 견과 구가 달라요. 견은 이제, 먼저 구부터 잡으면, 구는 이제 우리가 구차게 논다 이런 얘기하죠. 비굴하게 놀고 구차스럽다. 그런데 그거 개구자를 그거 써요. 그러니까 개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비굴하다, 구차한 놈이다 라는, 쓰레기 뒤져먹는 놈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개가 충절의 동물로도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거든요. 고양이는 주인이 한번 구박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을 좋아하는 건 인간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개는 인간을 쫓아다녀요. 그게 이제 하나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개를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야생한 늑대를 우리가 이제 가축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늑대냐 뭐 아니면은 들개냐 이리냐 이런 논리가 있는데, 어쨌든 예전 기록을 볼 때 이리가 승냥이가 되고 승냥이가 들개가 다, 들개가 집개가 됐다라는 이제 말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뭐 그냥 토막상식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개는 구와 견이 있는데, 구는 구차다. 그리고 견이라고 하는 거는 개가 짖는 모양, 멍멍 짖는 모양이 견이래요. 재밌지 않아요? 그건 이제 뭐 자료를 집을 좀 보고요. 어쨌든 개는 구와 견이 다 틀리다. 물론 큰 개와 작은 개 이런 차이도 좀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는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누런 개를 주로 먹었는데, 왜 누런 개를 할까? 검은 개보다는 누런 개가 최고래요. 황구라고 그러죠. 황구, 누런 개. 그걸 최고로 찾대요. 그래요. 토막상식 알아두세요. 예전 기록을 보면 3,000년 전, 저는 약 3,000년 전 기록에 보면, 주나라 기록에 보면은,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임금님이 먹는데, 6가지 희생을 써요. 6가지 동물을 먹는데, 말, 소, 양, 돼지, 닭, 개가 들어가요. 임금님, 황제가 드셨다는 거예요. 임금님이 드시는 게, 그것 중에 하나가, 개고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백성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 또 기록을 보면은 오축이라는 단어가 나요. 오축이라고 하는 거는 5가지 동물인데, 소, 양, 돼지, 개, 닭. 개가 들어가요. 사람을 몸을 보호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기록도 그렇고, 어쨌든 대나무라 개고기는 이제 예전부터 식용을 한 거다. 그리고 개고기는 신맛도 난대요. 그래서 이제 그 특징이 있고, 또 예전 보면은 기록 보면 이제 우리가 한나라 누구야? 누구야? 생각이 안 나네.
그 바지가랑이 밑에 그 한신. 미안합니다. 그 한신 같은 경우가 나중에 유바가 충성을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토사구 팽당하죠. 그러니까 토사구 팽면 그 토끼가 죽으니까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그래서 토사구팽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한신이 사용할 때 더 유명해졌는데 사실 한신이 사용하기 전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는 책에 그 기록이 나와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제 월왕의 그 구천, 구천의 그 대부가 법녀인데 이제 그때 이제 법녀가 이제 떠날 때 보면은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 자기가 그 구천이 힘들 때는 자기가 도와줬지만 구천 임금이 되고 나라를 차지했을 때는 자기가 떠난다. 왜 그러냐면 토사구팽이라. 그러니까 토끼가 죽으면 사내개 썰면 자기가 죽을 테니까 자기는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토막상식 알아두시고요. 또 우리나라 기록 보면은 옛날에 삼국지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여의 그 기록이 보면 부여국가에 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견사 이러면 구가 개구자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뭔가 그 마가는 이제 말을 그 기르는 벼슬, 우가는 소를 기르는 벼슬. 그러니까 개를 기르는 벼슬을 상당히 중시했다. 이러면 또 고려사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김문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야별초. 야별초는 이제 예전에 그 삼별초 있잖아요. 그건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개를 항상 그 모닥불, 화토불에 구워서 그 털을 긁어내고 먹었다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 꼭 가려움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고생을 했다. 그러다 이제 결국 죽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기록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아마 개는 양성이 있는데 열 많은 사람이 먹은 거죠. 열 많은 사람이 먹으니까 열이 떠서 가려움 때문에 되는. 제가 아까도 잠깐 해서 개는 열이 많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말 나온 김에 얘기를 더 하면요. 어떤 체질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쉽게 말하면 음인이 먹으면 좋아요. 특히 소민이 먹으면 소민이 먹으면요. 물건이 버떡 서요. 정말 좋아요. 마누라한테 맨날 혼나고 뭐 이렇게 제대로 물건도 안 쓰고 이러면은 개고기 먹으면 정말 승물 늦게 돼. 태음인도 상당수가 그래요. 그런데 소양인은 그걸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먹고 두드레기가 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 태양인도 물론 설사를 해요. 개고기를 먹으면.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소화기는 아주 좋으면 속이 괜찮게 계속 먹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설사를 하게 되겠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차이가 나더라. 그리고 열 많은 사람한테 계속 개고기를 막 열 더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뻣뻣해져가지고선 폭발이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는 거야, 사람. 그래서 저는 의사 신분이다 보니까 그 성격 급하고 열불나고 이런 사람이 삼계탕, 보신탕을 계속 먹었더니 중풍으로 쓰러졌더라. 이런 사람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풍으로 쓰러졌는데 당신 평소에 뭐 먹소? 성격 급한 사람한테. 그러면 저 사실은 뭐 보신탕 대놓고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려서 먹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실록에도 보면은 개고기를 먹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김한노라고 하는 정승이 있었죠. 근데 김한노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팽수라는 사람이 청거가 됐는데 뭐 그랬을 때 뭐 항상 개고기를 먹어서 비유를 맞췄더라.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우리가 게장국이라고 그러죠. 게장국. 그것도 이제 게장, 구장국. 그것도 다 개고기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고기를 먹을 때, 아까도 했습니다만,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성격 급한 사람, 또 임산부. 임산부는 아기를 뱃으면요. 아기 뱃속에 아기한테 모든 게 에너지가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후손을 길러야 되니까. 이거는 인간의 종족 본능이에요. 이거를 하는데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궁은 후끈후끈해. 모든 에너지가 다 집결이 되니까. 그런데 그렇잖아도 양인인 임산부가 음인은 또 괜찮아요. 근데 양인인 임산부가 그치 열 많은데 또 열받고 또 개구를 먹었다가 어떻게 될까요? 열이 더 떠요. 그러면 아기는 한증막에서 완전히
푹푹 찐다고. 그러면은 그게 태열이라, 태열. 어렸을 때 태 속에 있을 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태어나서 울긋불긋 나요. 그게 소위 말해서 아토피로 진전이 돼요. 다시 말할게요. 임산부가 임신 중에 쓰잘데없이 열받는다든지 신경질을 팍팍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열이 나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궁 쪽에 열이 확확거려서 그런 바람에 애기한테도 열이 가고 그 애기는 열받은 게 나중에 나타나는 게 태열이고 아토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태열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의학 용어고요. 아토피는 서양 용어예요.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서양에서는 아토피를 무조건 뭐 음식 탓으로만 돌려. 물론 음식 탓도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임신 중에 그 원인까지도 밝혀놓은 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봐왔던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열이 많은 사람이나 태음인들 또 소양인들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 좀 드렸고요. 물론 이제 아까 남자들 정력 좋을 때는 정력 좋게 해서는 태음인들 일부 먹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임신할 때는 특히도 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가지고 보면 예전의 경우는 참 많아요. 뭐 양이 허할 때마다 뭐 속이 헛헛할 때 먹었다든지 뭐 이럴 때도 먹으면 좋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몸에 이제 부종이 있었을 때도 먹기도 하고 또 개고기를 가고 술을 남아 먹기도 했대요. 그게 지금 쭉 지금 개소주를 내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또 환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전 또 기록을 보면은 그 개피 있죠, 피를 갖고 이용하고 됐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 여러분들 그런 얘기는 아세요? 그 인간이 귀신은 안 보여도 개한테는 그게 보인대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이렇게 갈 때 개가 멍멍 짖으면 이유 없이 짖을 때 보면 귀신이라는 거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 내가 개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와요. 근데 어쨌든 개는 상서로운 동물이고 또한 그 귀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뭘까요? 개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는다든지 대문에 발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기가 못 와요. 그래서 도깨비를 물리친다든지 잡기를 물리친다 이럴 때 개피를 바르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전의 방법이다. 특히 사람이 이유 없이 뭐 돌림병이 돈다 이럴 때도 개피를 이용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개피는 그 나쁜 기운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사기의 기록을 보면은 옛날 마을 있죠? 마을의 큰 대문. 그러니까 그 궁궐이라고 할까요? 마을 대문 있죠. 마을을 이루는 큰 이제 마을 입구. 거기에 꼭 명절 때 보면 개의 피를 칠해요. 그 이유를 왜 그럴까요? 제사 지낼 때 개의 피를 칠하는데 이것도 잡기나 사기,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도둑도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도둑을 물리친다라는 개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전 기록 보면 어떻게 하냐면 개를 찢어요. 뭐 이런 말 하는 예전 기록 보면은 개를 사지를 막 찢어가다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로 발랐다라는. 물론 그 고기는 먹고. 그래서 그런 의미는 뭘까요? 예전 기록의 그런 기록은 개는 나쁜 기운을 없애주고 우리는 보호를 받는. 그리고 개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도 몸이 튼튼해지는 것도 있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가 보면은 그 여름 그거 아시죠? 그 눈 왔을 때 막 팍팍 뛰어다니고 막 신바람 뜨는 거. 양기가 솟구치니까 그러면은 특히 그 사람 몸에도 기운이 솟구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사기에 보면 태사공이라는 분이 진덕공 그 진나라 그 진시황 진나라 말고 그 이전 진나라 그러니까 그 통일학 이전 그 진덕공이라는 사람이 개를 찢어서 읍의 그 내문에 발랐다 매달았다 이런 기록은 재앙 나쁜 기운과 재앙을 막았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개 피를 가지고 글씨를 썼다. 이것도 뭘까요? 부적소득이 글씨 썼어요. 나쁜 기운을 물리치게 한 작전 이런 거겠죠. 이런 거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귀신들이 막 그 뭐라 그럴까 요술 부린다든지 행패 부린다 이럴 때면 개피 있죠? 개피를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개피 예전 기록 보면 그런 거 아마 만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오는데 유령이 귀신이 지나갈 때 개피를 쫙 뿌리면은
귀신은 계피를 싹 쏟으면 형체가 그냥 드러난대. 꼼짝 못하고. 이런 어떤 것이 또 사기를 물리쳐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계피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예전 문화적인 기록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화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관운장 그 삼국지에는 관우 수술했다는 사람. 그 화타가 사실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 수술 기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의 시샘을 받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판을 치니까 토착 세력이 싫어요. 그래서 나는 모함을 해서 결국은 옥에서 죽죠. 그것이 이제 와전이 돼서 삼국전 이제 조조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갖춘 다음에 옥사,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은 의학적인 수준에서는 인도 계통의 의학이 전수된 거예요, 중국으로. 근데 그런 걸 이해하면 되는데, 그 화타가 누런색의 개를 잡아서, 그래서 말에 매달려고 50리를 달리게 했대.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를 잘라서 이게 붙여서 몸에 있는 그 나쁜 기운을 다 물리치고 그거를 이렇게 벌레를 다 제거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한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제 발광 증상, 미친 질환 있죠? 그러니까 정신병. 이럴 때도 계피를 해야 돼. 왜 그럴까요? 미친 거는 귀신의 장난이니까. 그러면 계피를 위해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면 이런 것이 이제 이해가 쉽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피부병에도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툴두툴 났다. 이런 것도 이제 계피를 이용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실 이런 예를 들면 무수히 많아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책으로 보면 되고 글로 보면 되는데 뭘 내가 다 설명해요. 제일 못난 가이가 뭐예요? 교과서 보고 읽는 사람이죠. 제일 못난 사람이죠. 그건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다만 왜 인간이 특히 동양민족 옛날도 왜 개를 왜 먹었고 왜 계피를 이용했느냐?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다. 다시 말하면은 개는 상서로운 동물이고 귀신을 물리치고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경축하는 날 정월달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또 아니면 한참 더울 때 삼복도에 이럴 때 개를 잡으면 몸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나쁜 기운을 물리쳐서 내 몸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개념도 있더라. 다만 개는 누가 먹으면 좋다고요? 몸이 냉한 사람 먹으면 아주 좋은데 열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은 성격이 급한 사람, 소양인들은 조심해라. 먹으면 오히려 손해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고 동양에서는 아까 했지만 동양에서도 식용개와 애완개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먹은 다 식용개의 기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 야만 이게 아니에요. 별도다. 그리고 식문화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서양놈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그 나라의 식문화, 음식 문화를 갖고 건드려요. 그럼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 그게 목적이에요. 또 거기에 부응하는 사람은 더 미련한 놈이죠. 예를 들어서 서양 애들이 한국이 개울 먹는다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개울 좀 없애자. 개울 먹지 말자라고 캠페인하는 놈은 그놈이 사대주의 국가예요. 사대주의.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민주성 모르는 사람이죠. 식문화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양 논리에 맞장구 쳐서 논리에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이 왜 원숭이고기를 먹지 말라고 얘기는 왜 안 해요? 그건 또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슬람 계통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우리 돼지고기 많이 먹죠. 뭐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겠다. 이것은 기본 전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애들도 정력 좋다면 뿅 가요. 걔들도. 그러니까 걔들한테 또 개고기 맛들리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양 돌아가서도 그렇게 개고기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또 맛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사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큰 병 치레를 했다든지 몸이 무지하게 아프다든지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 개고기를 먹고 몸보신을 해요. 그러면 피로 회복이 그렇게 빨라요. 왜냐면은 장을 데펴주면서 따뜻한 걸 데펴주면서 소화를 촉진시켜서 기운을 나게 하고 양기가 뻗쳐지게 하니까 물건도 쓰고 기운을 차리게 돼서 수술한 직후라든지 아니면은 큰 병 치료한 다음에 회복이 빨라지는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이 허약할 때 먹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만 먹는 게 아니라 중국분에도 먹었고 우리나라 옛날 아까 부여국서부터 또 뭐 신라 시대 때라든지 고려 시대 때 계속 먹어왔던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어쨌든 뭐 계속 이렇게 뭐 두서없이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얘기가 더 편해. 뭐 고리타분하게 뭐 1장 뭐 2장 그거 별 재미없어. 딱딱하고 그래 얘기식으로 하니까 더 재밌어.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그럼 이번 주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